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재테크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은행의 예금 금리는 아쉽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고 저축을 통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복리 방식에다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이 저축보험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 관련 고민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저축성 보험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험플랜 119의 정윤영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오늘은 저축성 보험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면 저금리 시대, 특히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하시는 분들, 특히 그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 같은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난리가 아니죠. 중국 많이 떨어졌고요. 국내 주식도 지금 2,000포인트를 밑으로 내려가니 어쩌니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재테크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심란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 저축성 보험인데요. 간단하게 저축성 보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복리입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 대표적인 특징이죠. 두 번째, 중도 인출 또는 약관 대출 또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비과세 혜택. 이 비과세 혜택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축성 보험 활용하기, 복리효과 활용하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가입 시기와 만기 때까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기 때까지 갈 때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장기로 저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금이 잘 불어나지 않습니다. 매월 적립하는 금액 자체가 제대로 된 복리 혜택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짧게 표로 보여드리면 적립기간은 짧게 대신 거치기간은 길게, 특히 연금이나 저축보험 같은 경우 뭐 20년 납, 25년 납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적립기간에 짧게 해서 빨리 목돈을 만드시고 그 목돈을 계속 복리 효과를 활용해서 거치기간에 길게 해서 자금을 빨리 불리는 것, 이게 바로 복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적립기간 짧고 거치기간 길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으세요. 왜? 20만 원, 30만 원 적립기간 한 5년? 글쎄 이 돈이 과연 크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 달에 뭐 월급의 뭐 한 60%, 70% 보통 일반 직장인들 30대 초반 뭐 200에서 250, 300 정도 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월급 반 이상, 그것도 저축성 보험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상당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생활은 해야겠고 뭐 결혼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렇게 돈 들어갈 때는 많다 보니까 하고는 싶어도 못해서 알면서도
길게 납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현 상태죠. 이거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축성 보험 활용하기, 이 자금, 이게 무슨 투자 자금을 활용하기. 저축성 보험을 계속 적립만 해 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재테크, 금융상품, 펀드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분산 투자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자금을 좀 모으는데 시간도 그렇고, 내가 나가야 될 지출 금액에 의해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죠. 그래서 저축보험이나 재테크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 텐데, 만약 이 시점에서 지금 재테크를 시작하신다면 아마 갖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2005년도 시작 시기로 잡았고요. 현재 2015년도 7월로 잡았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죠.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이 주가가 진짜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왜냐? 돌이켜보면 올라갔지만 이렇게 가리고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잡기가 굉장히 민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큰 돈을 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알면서도 시도를 못 하셨다. 이런 분들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2005년부터 9년,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적립으로 돈을 모은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년 정도 모으면 그래도 목돈이 좀 되지 않았을까요?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재테크를 해야겠다. 이때 당시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거대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쪼개서 다시 재테크를 또 다른 금액으로 또 하십니다. 50만 원 내가 저축할 수 있는데 20만 원 연금에 들어가고 30만 원은 펀드 투자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과연 작은 금액을 재테크할 수 있는데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많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태까지 들어갔던 돈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하겠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는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제 완전히 올라갈 흐름이 됐다. 언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 더 이상 바닥에다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그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언제? 바닥이 아니라 이만큼 올라왔을 때. 보면 대략 한 11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200포인트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재테크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흐름을 볼 때까지. 자, 요거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800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물론 과거 데이터지만 이 당시에 2008년도 7년도 난리도 아니었죠. 아마 이 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호재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있는 돈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중도인출. 제가 여기서 중도인출이라는 표시를 썼지만 중도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선 약관대출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목돈과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매월 적립금 일부를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 돈은 돈대로 불어나겠죠. 중도인출 같은 경우야 돈을 그냥 빼서 하는 경우로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약관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적립되는 금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도 계속 복리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돈을 꺼낸 자체도 날아가는 게 아니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시면 돼요. 그러면 복리는 복리로 굴러가고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됩니다. 이중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불안한 자산을 지키셔야겠죠? 어떻게? 자금을 투자 자금에서 빼서 다시 복리형, 저축형 또는 연금 상품에다가 다시 추가 납입. 중도인출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이 되겠지만 약관대출 같은 경우는 내 돈을 갚고 불어난 수익도 같이 추가 납입 형태로 더 넣으시면
그 돈 자체가 상당히 커진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지금처럼 출렁출렁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리로 복리로 계속 내 돈이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테크를 하실 때 꼭 분산 투자 쪼개서 들어가고 여기는 채권, 여기는 주식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확실한 상황이 되었을 때 뒤에 보시면 그래프가 들락날락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때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한다?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처럼 안전하게 추가부터 금리 적용 기간을 통해서 안전하게 복리를 굴리시는 이렇게 재테크를 활용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목돈이 생길 때까지는 적립을 하시고 목돈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재테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시고 불어난 자금을 또 다른 투자처가 없을까라고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단 내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서 안전하게 굴리시고 향후에 만약 2년이든 3년이든 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기가 온다면 그때 또 주저하지 마시고 재테크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갈아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봤을 때 한 번이에요. 한 번만 재테크를 하셔도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복리를 굴러가는 건 너무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이 투자 한 번만 하셔도 정확하게 자금을 불리실 수가 있겠죠. 효과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로 넘어갔는데 보험이잖아요. 보험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예, 가장 큰 특징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죠. 왜? 짧은 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일단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비과세 조건 확인하기. 일단 첫 번째 10년 이상 계약 유지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내가 납입을 하는 것을 계약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3년을 내고 5년을 내더라도 거기서 내가 연금 전환하면 내가 3년 5년만 유지했네 비과세 혜택 못 받겠네 아닙니다. 연금을 적립하는 기간 더하기 연금 받는 기간까지 합쳐서 10년이 넘어가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 적립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납 이상 납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과거에는 3년만 내든 2년만 내든 유지기간 10년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5년 납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납을 납부하는 동안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5년은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 여기에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되죠. 자, 일신화 같은 경우는 2억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내가 2억을 냈다.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인출을 꺼내 썼다. 1억을. 그리고 내가 돈이 다시 여유가 있어 다시 1억을 넣었다. 그러면 2억에서 1억을 빼고 다시 1억을 집어넣으면 2억이니까 전액 다 비과세겠지. 아닙니다. 출금에 상관없이 넣는 금액 잔고는 지금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넣었던 금액이 2억이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깝다.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내든 20억을 내든 그냥 간단하게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적립하고 안전하게 금리형으로 굴려서 재테크를 하고 다시 금리형 상품으로 안전하게 굴리고 이런 걸 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추가 납입 가능 기간. 어떤 상품들은 납입 기간이 5년일 경우 5년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경우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5년 내고 5년 후에도 내가 추가 납입해야겠다. 안 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갖고 계신 상품 중에 납입 기간 이외에도 내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추가 납입의 한도입니다. 과거의 상품은 추가 납입 안 되는 상품도 있었고요. 추가 납입 되더라도 내가 냈던 보험료의 딱 한 배. 최근 들어서는 거의 200%까지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은 안 하고 무조건 돈 불어나면 무조건 넣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내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나서 추가 납입 한도를 보시고 이 정도 금액은 더 넣어도 되겠다. 이런 걸 알고 계산적으로 재테크를 하셔야지 무작정 투자하시면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VU라고 되는데 이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죠. 이런 상품들은 다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은 안 됩니다. 연금저축, 연금이네? 저축성 아니야? 이거 중도주 잘못하면
여태까지 소득공제 받았던 거 토해내셔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잘못하면 자금이 커졌을 때 과세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소득공제도 되면서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성이지만 노후 목적이 뚜렷한 상품입니다. 저축의 기능보다는 노후 자금이 중요한 거니까 연금저축보다는 활용하시려면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여기에 저축성 보험, 가능하면 저축성 보험도 뭐 5년 납, 7년 만기 이거보다는 20년, 30년 만기 긴 상품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을 활용하실 때는 짧고 굵게 내고 거치 기간을 길게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하실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작은 금액을 20년 정도 길게 내실 수 있는 분들, 자금이 빨리 안 쌓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방법이니까 일단 이 컨셉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점검을 받고 이렇게 자금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저금리, 주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잘 알아서 컨셉에 맞게 운영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재테크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플랜의 시간 저축성 보험의 특성과 활용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QMS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저축성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알려주실 만한 팁 있을까요? 네, 우선 방금 지점장님께서 이제 테크닉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재테크 하면은 테크닉으로 어떻게 이제 기술을 부려서 재무적인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간다기보다도 이제 테크닉을 부리기 이전에 재무적인 설계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왜 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어떠한 득을 보는 것인지 조금은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크게 나눠서 은행과 그리고 증권사, 보험사를 나눌 수 있고요. 이 기관은 반대로 또 이제 선택하는 기준 자체를 조금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돈을 어떠한 목적 자금이 있을 거예요. 모으실 그 목적 자금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분이 만약에 월 1,000만 원씩 저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1년 정도면은 그 목적 자금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자금은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 또는 증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그렇지 않다. 내가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장기로 흘러갔을 경우 보다 유리한 곳은 보험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 이런 부분이 확실해진다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상품, 변액 이런 부분을 조금은 설명을 받으시고 했을 경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거 저축성보험이라고 무턱대고 가입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잘 판단하셔서 재무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받을 텐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제 친구를 통해서 제 동생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네. 이게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이에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이세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1년도. 2011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처음 가입할 때는 네. 75,700원 정도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게 갱신이 돼서 81,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아, 75,000원에서 지금 81,000원으로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이 상품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시게 된 거세요? 처음 가입할 때는 그냥 동생 아플 때라던가 네.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어린데 이 네. 가격이 좀 적당한지 그리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25이요. 25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보험 네. 가입하신 분이 25인데요. 네. 나이 대비 보험이 적당한지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생분 나이가 25이라신 거죠? 네. 네.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예요. 아, 여동생분. 네. 이제 친구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가족분들을 좀 소개해주셔가지고, 보험을 네.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아플 때 보장받고,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받으셨을 때, 혹시 실손의료비라고 설명을 받으셨나요? 네, 실비라고 해서 가입을 한 거거든요. 이제,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은 사실 종신보험이거든요. 아, 종신보험이요? 네,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을 종신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안에, 특약으로 실손의료비가 들어져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손의료비는 사실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손의료비는 계속 내셔야 되거든요. 동생분이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나이가 80, 90세가 되셔도 그때까지 계속 납부를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20년 납이라고 돼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20년 납이라고 써져 있는 건 20년 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주계약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증권을 보실 때 손해보험이든 아니면 생명보험이든 어느 증권을 보셔도 몇 년 납하고 적혀 있으신 거는 그 보험에서 주가 되는 그 부분을 몇 년 납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은 만기와 납입 기간을 따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내셔야 되는데 지금 연령대에서 보험이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75,000원에서 81,000원으로. 네. 그러면은 이 특약 안에서는 실손의료비 말고도 특약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연령대에서는 실손의료비가 오를 나이가 아니에요. 실손의료비 가격이 지금 오를 나이가 아닌데 5,000원 정도, 6,000원 정도가 올랐다라는 것은 다른 특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3년 또는 5년이라고 해가지고 납입 기간 뭐 이렇게 하고 만기 5년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3년 갱신이라고 써 있는 네, 그러한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특약들이 몇백 원, 몇천 원 하던 것들이 계속 올라서 만기가 몇 세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이긴 하나 특약은 네. 최대 80세, 최대 90세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네, 80세도 있고 100세도 있는데. 네, 그때까지 3년마다 계속 갱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살 때 가입을 하셨으면은 20살 때 지금 5년 전, 4년 전, 아니 21, 20 뭐 이렇게 가입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이때 가입하셨으면은 3년마다 갱신된다라면은 몇 차례를 갱신될까요? 자, 처음에는 75,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8,000원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만약에 손해율이 똑같다라면 다음번 갱신될 때는 81,000원에서 또 한 번 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81,000원에서 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 금액에서 또 오르게 되고요. 네. 10번 오르는데 30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동생분 지금 60번? 지금 대략 계산해도 60번, 70번 정도 남았네요. 그쵸? 네. 갱신될 회차가.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금 내신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생분 이제 누구 소개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이에, 어린 나이에 보다 조금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만큼 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갱신 부분은 조금은 지금 현재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봐요. 그럼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우리는 위험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보험사에서 봤을 때 젊은 나이는. 네. 근데 그때 보장을 많이 갖고 있다가 갱신형으로 가격이 부담되는 순간 부담될 수밖에 없죠. 보험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껴서 보험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좀 비싼 비갱신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조금은 준비를 해놓는 게 오히려 현명한 대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차후에 보험료 부담이 좀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더 낫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네네. 네,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올해 한 35쯤 됐는데, 네. 이제 나이를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아프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험이 조금 제대로 있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 어떤 보험이 제게 필요한지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좀 그러세요? 네, 그리고 현재 35이시고 그러면 네. 현재 뭐 가입한 보험은 아직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AIG 생명 네. 예전에 원스톱 안보험을 가입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실손보험 하나 삼성화재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이제 몇 명 이제 소개로 좀 만나보고 네.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다 종신보험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싼 게 저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보험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럼 현재 AIG 생명에서 안보험 네. 있으시고 삼성생명의 실손보험 이렇게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게 2개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특별한 뭐 가족력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가족력은 아직 없고요. 네. 네, 뭐 아. 아직 아픈 것은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장님, 이 지금 35 남성분이신데요. 종신보험이 필요할지 아니면 어떤 보험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잘 알아봐 주시죠. 네,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확인만 한두 개 해볼게요. 네네. 암보험 있으시고, 네. 이거 암 걸리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돼 있나요, 이 상품에? 지금 일반암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암보험은 그게 핵심이니까요. 4천만 원 네네. 있으시고. 네. 실손보험에 지금 얼마 정도 보험료 내고 계시죠? 지금 3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어요. 3만 5천 원. 여기 지금 뭐 진단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실손하고 뭐 적립금 위주로만 들어가 있나요? 실손하고 그다음에 적립금은 어디서 봐야 되죠? 증권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라는 건 따로 있는데, 네네. 혹시 그냥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네. 특약이 좀 많이 붙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진 않아요. 거기 혹시 갱신이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갱신형이라고 좀 써 있긴 해요. 몇 개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다 예. 갱신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보험료에 뭐 갱신 들어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적립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아마 들어가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진단금 같은 경우는 암 관련된 진단 빼고 네. 아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질병 위주로 간다 그러면 암을 일단 있으시니까 패스를 하고요. 네. 주로 성인병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 네. 예, 이쪽에 관련된 일회질병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예, 뇌졸중이나 급성신경증에 관련된 보장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거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따로 뭐 보장을 굳이 뭐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종신보험이 아까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직 미혼이고요. 아, 결혼 안 하셨고요. 네네. 혹시 뭐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네, 결혼 계획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아, 결혼 생각 아직까지는 없으시고. 네. 아마 결혼하시게 되면 종신보험, 다시 말하면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꼭 상품을 지칭하는 거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 관련된 보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계획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네. 가장이나 이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 보험의 필요성이. 그쵸, 차라리 저축을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고 보장보다는 네. 당연히 보험료가 나에게는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진단금 있고 실손보험 있으시니까 네. 간략하게 2대 질병보험 위주로만 추가로 보장을 좀 갖춰주시면 더 이상 보장성 보험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아, 그렇게도 가능해요.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그 손해보험 쪽에서는 상해나 장해나 이런 것들이 주기하게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질병에 관련된 후유장애를 한두 가지 정도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나이가 3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겠죠. 네. 근데 뭐 암 진단금, 암보험도 보험료가 나가고 실손보험도 나가시기 때문에 이대 질병이나 후유장애 뭐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선에 맞춰서 가능하면 보장 내용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거. 아까 뭐 MC님이 물어보시니까는 가족력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네네. 예, 기본 보장을 해주시고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신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결혼 계획이 없다. 네. 그럼 뭐 혹시 독신 생각도 혹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결혼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죠, 뭐. 아, 그렇게 되시고. 네.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결혼하든 안 하든 나이 먹으면 오는 게 반드시 노후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종신보험 가져오고 이렇게 다들 비싼 네. 보험 가지고 오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현금으로 뭔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해서 보험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재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종신보험 같이 비싼 보험 필요 없이 기본적인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결혼 계획도 아직까지 없으시고 그럼 좀 더 집중적으로 재테크를 하셔서 결혼하던 하지 않던 반드시 오는 게 노후 준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재테크 필요하실 것 같고 보험으로 따진다면 연금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네. 재테크나 이런 경험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거는 아직 없어서, 네. 아, 혹시 지금 하시는 업종을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 프리랜서 특징분들이 있다가 없다가 좀 주기가 좀 있죠? 많죠. 네, 그게 좀 많죠. 네. 네, 그래서 직장인들처럼 꾸준하게 재테크를 하거나 뭐 알아보거나 이러실 수 없다 보니까 네. 좀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이라고 그럴까 계획적으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예, 하신다 그러면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테크는 꾸준히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시고 재테크 시기가 확실히 잡으시고 뭐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공격적인 걸 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연금이나 이런 걸 안정적으로 꾸준히 굴러가시다가 업무가 좀 줄고 재테크에 여유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좀 내가 시기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집중적으로 자산을 좀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연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재테크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연금도 준비를 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웬만하면 커버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지금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프리랜서는 소득이 좀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직장인하고 틀리시니까, 네. 그런 소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비해서도 소득이나 이런 지출 관리 잘 좀 하시고, 결국 그게 잘 돼야만 뭐 보험이든 재테크든 뭐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서 경제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험도 혹시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거니까 너무 큰 보험료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로 부족한 부분만 메꾸셨으면 하는 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나이가 좀 어린데 이렇게 연금을 해도 괜찮나요?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일찍 하시는 게 좋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신데 지금 시작해서 30만 원씩 20년을 모으는 것과 나이가 50, 60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적은 금액 30만 원씩 20년을 모으는 금액을 따라잡으려면 실제로는 100이나 200만 원씩 매달 지금부터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모을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납부하는 금액을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50, 60 되셔서 당장 노후가 현실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한 달에 보통 지출이 100에서 120, 적게는, 많게는 막 200만 원씩 나가시는데 이 지출을 맞추려고 저축을 하시다 보면 저축하시는 금액이 200, 300만 원씩은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특히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치가 않으시니까 너무 큰 금액을 너무 포부가 넘쳐서 크게 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을 꾸준히 길게 오래 쌓아 나가셨으면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재테크 방법은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은 다 해드릴 수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알려줄 수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국에 날려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현재 보장성 보험은 좀 저렴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네. 노후 대비는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연금보험 쪽도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요, 무비랑 교보 종신보험을 넣었는데요. 네. 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한간에서 이걸 갖다 연금보험으로 교체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혹시 집 안에 계세요? 네네. 바람 소리가 조금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요. 예. 네, 살짝 줄여주시고. 네. 그럼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네네. 그럼 지금 가입하신 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가입 2003년도 했어요. 2003년 10월 달에. 네, 2002년에 하셨고 2003년. 2003년이요. 네네. 네, 매달 납부 금액은요? 15만 7,600원. 15만 원 정도요. 네네. 지금 이렇게 왜 연금형으로 좀 전환을 하고 싶으신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국민연금 같은 게 받으면 좀 네. 작으니까 네. 그러면 정신이 크게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이 들면 자식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 거고 그래서 네. 이 종신을 안 하고 그냥 이걸 연금으로 이게 전환이 할 수 있는가 네. 그래 싶어서 전화를 네. 드려봤어요. 종신보험은 지금 어머니 본인이 들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노후 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바로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팀장님, 교보 종신보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머릿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제가 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네. 50대 분들과 40대 후반 분들 굉장히 늘 고민하시는 게, 이젠 아플 때도 됐는데 연금도 더 걱정돼.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머릿속에서 걸리시는 거예요. 네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보험을 놓지는 못하겠고, 또 연금도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 자체를 들어보니까요, 예. 가격을 보니까 주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특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주계약은 얼마가 들어져 있으세요? 주계약은 5천이에요. 사망보험금 12년 전에 가입하셨을 때 네네.
우리 어머님 앞으로 사망하시면 5천만 원이 나오시는 보험이 필요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잘 그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고 내 아는 보험 모집이기 때문에. 네, 그러셨죠.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를 책망한다기보다도 예.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별로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 보험인데 예. 그 당시에는 조금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는 보험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주계약 5천만 원에 이게 70세 납이었죠. 예. 그러면은 한 23년 납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23년 납이 되시고 그리고 예. 주계약 5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주계약 5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주계약은 보험료가 95,500원이네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네, 네. 매달 납부를 하실 때 이 보험에서 15만 7,600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네네.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매달 9만 얼마라고요, 어머니? 500원. 네, 9만 500원씩 납부를 해오셨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설명 받으시기로 나중에 이걸 이제 연금보험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설명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 전혀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바꾸실 수 있는지 예. 이걸 제가 여쭤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자, 어떤 보험이든 자, 생명보험사에서는 주계약 부분이 적립이 돼요. 쌓이는 보험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특약들 보이시죠, 어머니? 네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네, 특약이 많이 많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네네. 네, 많이 있으신데 이 특약들은 모두 다 소멸성이에요. 매달 비용을 납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셨는데 쌓이지 않아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인 돈은 96,000원 정도 부분만 쌓이는 건데 보험사는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신 거는 보장성 상품이죠, 어머니? 네네. 종신이니까. 네. 사업비가 30에서 40%가 발생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들어가시면 9만 얼마에 9만 600원? 9만? 예. 95,500원. 예. 네, 9만 500원 납부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들어간다라면은 사업비가 3만 원, 4만 원 사이 때가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예.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밖에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 적립금이요. 네. 그러면 6만 원에서 7만 원이 23년 동안 쌓여서 예. 그걸 다 모아봐야 냈던 돈만큼은 안 모이겠죠?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연금으로 전환은 할 수 있어요. 쌓인 돈이. 근데 연금으로 쌓인 전환하는 돈이지만. 기능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관가하시는 부분이 난 연금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연금이 얼마 나와는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모두 다 활용을 하셔가지고 연금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신 이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연금으로서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70세 이상 지금 특약들이 만기가 몇 세예요, 어머니? 하나는 종신이 있어요. 특약 중에서 네. 종신 입원 특약이라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보험 기간이 31년밖에 안 네. 되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험을 내가 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이 보험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부분이 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보험의 적립금 자체, 부분 해지 금액을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때까지 넣었던 특약도 전부 다 포기가 그러니까 되는 납부가 거예요? 끝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납부가 예. 끝나지 않았던 것들은 전부 다 해지가 된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연배가 되시면은 과연 그런 특약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수 뭐 실손의료비나 뭐 이런 등등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외적인 보험은 없애시고 차라리 지금부터 저축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이에요. 예. 그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바람직한 선택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부터라도 9년 납부하셔야죠. 네네. 9년, 8년? 아니, 10년 정도 납부하셔야죠. 지금 61세라고 말씀하셨죠? 만으로 61세니까요. 아, 그러면 9년 남으셨네요. 9년 남았어요. 네. 예, 예. 그러시니까 요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손의료비 있으세요? 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고민 해소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신가요? 아들 렌즈 건데, 예. 네. 알파, 메리츠 아저의 알파 보장, 보장 보험인데, 예. 메리츠 화재의 예. 알파 플러스? 예. 네, 알파 보장 플러스. 보험이에. 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보험이, 제가 이제 다른 보험은 이래 보면 이해가 됐는데, 이 보험은 이래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네, 이해가 좀 그래서 어려우시군요.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좀. 아, 그러세요. 가입 언제 하셨어요? 한 3년 됐는데, 예. 3년 되셨어요? 88년도 6월 18일, 아니. 3년 전에 했는데, 예. 계약 기간이 2012년 8월 8일인데. 네, 2012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108,810원인데, 예. 네, 10만원 정도 되시고요. 처음에 가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는 지인분한테 옛날에 이제 여보의 큰아들내미 정신보험도 넣고, 예. 네. 이제 하고 아저씨하고 건강보험도 이제 넣고 이랬어. 네. 지금 보니까 그 보험이 생각보다 잘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내미가 이제 적당한 보험이 없어서 하나 뽑아달라고 이랬더만은. 네. 그래요. 그럼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28개. 지금 28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이 아드님 28살이신데요. 이 보험 지금 잘 가입하고 계신 건지 짚어봐 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증권이나 가입 설계서나 이런 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예, 있는데 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적혀 있는 게 많으시죠? 네네. 아마 그래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손해 다른 보험은 옛날에 이래 정신보험 같은 거는 이래 제가 이제 보험을 이래 넣다 보면 이해가 많이 잘 되는데, 예. 예. 이 보험은 이래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세히 되어 있어갖고 똑같은 그런 것까지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사 특히 옛날 보험들은 몇 가지가 툭툭툭툭 나와 있죠? 네네.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적혀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예, 너무 많아요. 한 4장 정도 되는데, 예. 예. 보니까 실비가 없어서 필히 실비를 엮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했지만은 예. 보통 경심이 3년이고, 예. 예. 이제 주계약 같은 거는 뺄세 만기인데 갱신이 이래 보니까 생각보다 한 5개 정도 되네요. 아, 갱신 특약이 5개 있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딱딱딱딱 찍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앞에 그 가입 내용이나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암 진단금, 뭐 암 치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거는 보니까 예. 실비 의료에 들었는데, 예. 예. 암 수술비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기타 이런 거는 10%만 지급한다 해놓고 그게 진단금이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 수술비. 그리고 또 수술비 2가 이래 있는데 20년 뺄세 만기 그것도 2천만 원으로 돼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하나만 딱 들어보면 암 진단금이 1,000만 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니,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아, 3천만 원? 네네. 그거는 뺄세 만기예요. 100세 만기시고. 예. 그건 갱신이 아니시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머니 그거 잘 보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3천만 원에 가입이 돼 있고 비갱신이잖아요. 네. 이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그 보장 특약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네, 너무 많아요, 뭐가. 예, 많은데 다 보지 마시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갱신인가 비갱신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나오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많이 들어간 편이지요. 그죠? 근데 보험료는 많은데 보장 내역이 그만큼 충분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보장 내역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보험료가 비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찍다 보면은 아마 30-40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좀 괜찮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네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그래도 지금- 되고요. 예, 특약 가입 내용이나 보장 내용 한번 쭉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거 여기 있다. 요 정도만 찾기만 쉽게만 눈에 익혀 놓으시면 제가 보고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냥 눈에만 익혀만 놓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드려서 다시 한번 이거 있냐 없냐 제가 체크를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보장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있는데, 예. 그게 종신형이 있고, 이래 80세가 있고, 막 이래 3년마다 네. 갱신 있고. 예, 제가 그것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지금 방송이 시간이 다 돼가서요. 네. 지금 끝나고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오늘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겨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로 시간대 옮기는 보험플랜 119도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